지금 양평 고속도로를 둘러싸고 연일 여야가 공방을 벌이고 있는데요. 지금 민주당 측에서는 고민정 의원이 김건희 로드다, 그리고 원희룡 장관이 감정 조절을 못해서 그걸 더 키워버렸다, 이렇게 공세를 펼치고 있고, 심지어 이제 이재명 대표는 국정농단이다라는 표현까지 썼어요. 근데 이 와중에 이제 원희룡 장관은 야당이 계속 이렇게 정치적인 공세를 펴면 재추진을 할 수가 없다라고 이렇게 좀 외로운 싸움을 하고 있는데, 지금 대통령실과 그 여당에서는 의외로 지금 좀 조용하고, 대통령실도 뭐 이거는 국토부 소관이다, 이렇게 약간 선을 긋는 모양새를 보이고 있거든요. 이거에 대해서 좀 어떻게 보시나요? 바보 같은 거지. 한번 칼을 뺐으면 찔러야 돼요. 죽여야 돼, 상대를. 못 죽이면 내가 죽는 거야. 그러니까 감정적이라고 하는데, 원희룡 장관이 감정적이면 그 순간 욱하는 거지. 1조가 넘는 사업을 갖다 감정적으로 결정할 리가 있어? 이제까지 참은 거야. 이제까지 네. 사실 쌓이고 쌓인 거야. 그러면 모든 게 이런 식인 거야. 정책을 추진하려고 하면 법을 하나라도 통과시킨 게 있나? 모든 법을 통과도 안 시켜주고 계속 발목 잡잖아. 그리고 심지어는 대통령이 딱 당선되고 나서부터 벌써 탄핵 얘기를 한 것들이 야당이야. 정말 그거는 너무 심각한 거예요. 예의가 아닌 거야. 근데 국민들이 그런 걸 알아야 되는데, 국민들도 지금 반이 갈려져 있단 말이야. 이제까지 1년 반이 넘는 시간 동안 참다가 원희룡 장관이 더 이상 안 되겠다, 이러면은 뭐 양평뿐이 아닌 거지, 그치? 앞으로 모든 정책도 하나도 추진이 안 되고, 정책 추진해놓고 욕 처먹고, 정책 추진하고 또 욕 먹어서 표는 뺏기고, 이런 식이 되니까 요번에 한번 결기 있게 나가자, 이렇게 칼 뺀 거야. 그러면은 옆에서 여당과 대통령실이 도와줘야 되는 거예요. 그동안에 사실 그 여당 입장에서는 산재에 있는 법안 통과 못한 그런 것들도 엄청나게 지금 많이 있고, 정당한 국정 운영에 있어서도 그 야당이 늘 사사건건 이렇게 발목을 잡으니까 굉장히 그 좀 고충이 많았을 텐데, 그런 거에 대해서 지금 한마디 말이 없거든요. 그게 문제라는 거야. 왜 얘기를 안 해? 헤라님이 쇼츠에서 자주 말씀하시는 게, 상대방이 아무리 이제 나한테 공격을 하고 그렇게 해도 똑같이 그렇게 공격하면서 싸우면 같은 수준이 된다. 오히려 내 할 일 묵묵히 하면서 조용히 있으면 그냥 알아서 내가 올라간다, 이렇게 말씀 많이 하시잖아요. 그거랑 다른 얘기지. 그러니까 잘 알아들어야 돼, 마음 얘기는. 묵묵히 얘기하는 얘기는 미움으로 대응하지 말란 얘기야. 야당이 뭐든지 입을 대잖아, 그치? 근데 그러면 신경 쓰지 말고 내 할 일하고 그거에 대한 해명을 하고 국민께 그게 아니다, 이렇게 하면서 계속 하란 얘기야. 그래서 지금까지 그렇게 해왔어야 되거든. 근데 여당도 지금 사실 국민적인 지지를 못 얻는 게 뭐냐면, 야당이 한마디 할 때마다 꼭 입을 대고 거기다 미움질을 했어. 그게 아니라 거기를 보지 말고 국민을 보면서 우리는 이렇게 하고 있고 저들이 말하는 건 잘못된 거다, 이렇게 국민을 보고 얘기를 해줘야 되는데, 그렇지가 않고 항상 싸움질하듯이 그랬어. 왜 그렇게 애기처럼 그렇게 하나? 묵묵히 자기 일하고 그들이 뭐라고 해도 거기에 대응하지 말고 국민한테, 의욕을 가진 국민한테는 알리고 일을 하되, 정 안 되겠어. 지금 원희룡 장관이 그거야. 참다 안 되겠어. 반 죽여야 되는 거지. 예전에 학교 다닐 때 내 친구 오빠가 굉장히 착한 사람이 있었어. 막 진짜 엄청 참고 너무너무 착해. 그래서 어느 날 의대 다니는 오빠였는데 친구한테 그랬어. 야, 니네 오빠는 어떻게 살으려고 저렇게 다 양보하고 착하니? 그랬더니 친구가 하는 말이, 말도 마, 우리 오빠 되게 무서워, 이러더라고. 그래서 니네 오빠 한 번도 화내는 걸 못 봤는데, 날마다 참고 공부만 한대요. 근데 자기 오빠 친구가 어느 날 와서 자기도 걱정했대. 오빠가 저렇게 물러 터져서 어떡하나. 그랬더니 니네 오빠 얼마나 무서운 줄 아냐고. 깡패들이 계속 툭툭 치고 공부 못하게 하고, 야, 전교 1등짜리 막 이래도 그냥 계속 공부만 하고. 왜 그래? 공부에 방해돼. 다른 사람들 방해하지 말고 공부에 계속 도덕권자처럼. 그러다가 한 1년, 그러니까 어느 날 갑자기 딱 일어나더니 안경을 딱 보더니 옥상으로 올라왔다, 이러더래. 7명이 올라갔는데 다 때려눕혔다는 거야. 정말 다 때려눕혔대. 너희들이 죽든 내가 죽든 한다. 그래갖고 7명을 다 무릎 꿇리고 쌓였던 게 제대로 터져. 그렇지. 한번 터지니까 반 죽여버린 거야. 그때는 죽겠다 이런 각오로 사직생으로 싸운 거지. 그러니까 다시는 건드리질 않는다. 그 다음부터 전교 깡패들이 아무도 안 건드리는 거야, 이 오빠에 대해서. 그렇게 해야 되는 거야. 한번 까를 팼으면. 그러니까 야당은 늘 하는 게 싸움질이야. 늘 발목 잡고 별거 아닌 것도 그러잖아. 양평 고속도로 IC가 김건희 여사 땅 쪽으로 나 있으면 국정농단에 탄핵해야 되고, 지네 야당 대표 쪽으로 원하는 대로 종점부 가면 어이없는 의혹이고 이지랄하는 것들이야. 싸움꾼이라고. 그러니까 그들하고 상대해봤자 맨날 싸움하게만 되고 일을 못하지, 그치? 그러니까 뭐라고 하든 일을 하고 국민한테 그건 아닙니다 하면서 자기 일을 하다가 정말 안 되겠어, 이럴 때는 한번 손을 볼 때는
진짜 무섭게 손을 봐야 돼요. 근데 이게 뭐야? 칼을 뺐는데 원희룡 장관 혼자 칼 빼고 네. 여당이랑 대통령실은 가만히 있네. 아무런 지금 힘이 없는 모양새예요. 그리고 국토부에서도 연일 얘기를 해줘야 돼. 우리가 왜 이렇게밖에 할 수 없었는지. 계속 의혹 제기해서 계속 그 야당 의원들이 양평 땅 가서 이렇게 쳐다보고 사진 찍고 우리는 추진하려고 하면 그쪽에서 계속 공격 들어오고 그러니까 내년에 총선도 있고 너무 머리 아프고 힘들다는 걸 국민한테 읍소하면서 얘기해야 되지. 야당과 싸울 게 아니라 국토부와 여당과 대통령실은 그동안 해왔던 모든 행태 그들이 어떻게 했는지 낱낱이 그거를 중도파 국민들한테 알려야 되는 거야. 야당을 지지하는 국민들은 어차피 무슨 얘기를 해도 안 들어. 여당 지지하는 국민들은 이미 다 이해하고 있어. 아 힘들었겠다. 하지만 중도층은 읍소하 나면 모르는 거야. 가끔 보면 제자 중에도 보수 쪽 제자가 그래요. 보수의 마인드를 가진 제자는 어느 날 내가 막 혼내키면 막 울면서 그동안 있었던 일을 다 얘기해. 그러면서 이렇게 힘들었는데 혜란이 내가 아냐고 그걸 얘기를 안 하면 네가 얘기했어야지 이러고 막 혼내킨다고. 근데 진보 쪽 아가들은 별 힘들지도 않은 것도 다 일러바쳐. 그러면서 힘들어요. 징징거리다 나한테 혼나. 극단으로 가 있는 거죠. 지금 그런 식이야. 야당은 뭐가 힘들어? 뭐가? 돈 봉투 받은 게 힘들어? 그거 방탄 안 해주니까 힘들어? 국민이 그거 위로 안 해주고 그거 지들 표 안 들어가서 힘들어. 등신 같은 새끼들아. 뇌물목도 방탄하고 이런 것도 다 정치 탄압이래. 제가 날 탄압한다고 지랄하고 징징거리는데 보수는 힘든 거 하나도 얘기 안 하고 미움질로 툭툭 밀어맞아. 그래서 항상 그 야당을 보면 요만한 것도 이만큼 이렇게 부풀려가지고 국민들 막 얘네가 이랬어요 막 이렇게 항상 하는 느낌이고 보수는 되게 좀 이렇게 미련 곰탱이 같은 느낌이 들거든요. 속이 터져요. 고구마 100개 처먹었어. 이렇게 할 때는 할 줄 알아야 되는 거야. 그리고 이렇게 눈치 보고 있다가 국민 여론이 조금 안 좋은 것 같으니까 그래도 야당이 암만 발목 잡아도 해야 된다 이러니까 또 흔들리네. 봐봐. 국민이 그렇게 얘기하는 건 이런 식이야. 옛날부터 어떤 사업할 때 늘 의혹제기가 그런 의혹제기는 타당한 거야. 왜냐하면 무조건 밀어줘? 잘못하는 거 있나 없나 이렇게 보고 의혹제기도 해서 그걸 다 설명하고 할 때 국책 사업을 하는 거지. 무조건 해줘? 그렇잖아. 그래서 의혹 제기는 맞지만 이거는 의혹 제기를 넘어선 발목 잡기잖아. 왜냐면 단 한 번도 의혹 제기 안 하고 발목 잡기 안 한 적이 있냐고. 그쵸. 대통령 되기 전부터 아무 일도 안 한 사람을 갖다가 무슨 탄핵 운운하고 국정농단 운운하고 그리고 영부인에 대해서 줄리니 콜거리니 하면서 확인되지 않은 사실로 청담동 술자리도 확인되지 않은 사실 가짜 뉴스 허위 뉴스로 판명돼도 계속 아직도 그러잖아. 그건 분명한 발목 잡기잖아. 그런 건 의혹 제기가 아니잖아. 그러면 그것들의 실상을 알려주고 얘기를 해야 될 거 아니야. 그래서 국민들한테 굉장히 힘들겠구나. 그냥 건전한 의혹 제기를 해서 사업 타당성 조사가 아니라 투명하게 사업 추진하려는 게 아니라 어떻게든 이래도 비판 저래도 비판. 야당 그렇잖아. 이번에 백지화 한다. 그러니까 백지화 해도 특혜 의혹은 없어지지 않는다. 그러니까 그래도 또 공격하겠다는 거야. 그냥 계속 미움 쓰겠다는 거 아니야. 그걸 갖다 우리 이렇게 힘들다고 국민한테 얘기를 해줘야 되는 거 아니야. 단순한 의혹 제기가 아니라는 거를. 네. 그래서 그런지 그 야당이 지금 사사건건 저렇게 발목을 잡는데도 불구하고 지지율은 지금 또 이렇게 여당 쪽에 떨어지고 있거든요. 왜냐하면 저들은 막 총 공세를 하고 그냥 잘하는 게 선동선전이야. 그러니까 이런 거야. 미련 맞은 형아는 야가 빠진 동생이 부모가 오면 형아가 이랬어요 일러봤지 뭐 형아는 혼나고 실컷 이래놓고 혼나고 막 이런 식이야. 좀 미련 맞아 보수가. 그리고 또 고집은 또 때로세요. 국민한테 읍소하고 좀 도와주세요. 이것도 안 해. 뻣뻣하게 이게 맞는 거죠? 이랬다가 또 부모한테 밉상 받고 이겨먹으려고 해서 가끔씩. 막 이런 형국이야. 빨리 읍소해야 되잖아 국민들한테. 근데 그거를 잘 못하는 이유는 뭘까요? 보수층에서. 너무나 책임져 왔고 자기는 책임지는 게 사랑받는 거라고. 꿋꿋하게 책임지고 나 사랑받고 싶은 마음을 얘기하고 나 힘든 걸 얘기하면 그게 약자 마음이잖아. 나 힘들다고 얘기하면 너무 수치스러운 거야. 그걸 못하는 거야. 근데 진보는 어때? 되게 힘든 거를 갖다 이용해서 오히려 사랑받으려고 그래. 그러니까 조금만 힘들지도 않아. 도둑질하고 들켜갖고 그거 조사받는 거 당연한데 그게 힘들다고 징징거려. 그래도 부모는 이런 게 있어. 그래도 나한테 살살거리면서 힘들어 이렇게 하면 부모는 받아주게 돼 있거든. 근데 미련 맞게 힘들어도 얘기 안 하고 정신승리하고 안 이뻐. 국민한테 자기 힘든 거 읍소하고 우리가 얼마나 힘든지 힘든 마음을 이해해달라고 해야 이해해줄 거 아니야. 근데 얘기를 안 해. 그러니까 국민은
별로 힘들지 않다고 생각하고 늘 특혜 의혹 있어 왔는데 이것들은 왜 그러나 이러지. 왜 이걸 그만두나. 이렇게 그만둘 수밖에 없을 정도로 우리 엄청 힘들었던 거. 네. 그동안에 대통령 취임 전부터 탄핵거렸던 거. 이런 걸 얘기를 해야 되잖아. 이게 머리가 나빠요. 야당은 그 좋은 머리, 싸움질 잘하는 머리를 요번에 딱 하나 마음에 드는 거 있더만. IAEA 그루시 사무총장. 그분이 얼굴이 아주 사색이 되셨더라고요. 아무도 우리나라 민주당 야당은 전 세계적으로 싸움질하는 대회 나가면 아무도 못 이길 것 같아. 야당의 매운맛을 이번에 드신 봤을 것 거야. 같아요. 네. 그분은 아마 다른데 다른 그 섬 어디 제도를 가서 한다는데 우리나라만큼 이렇게 힘들지 않았을 거야. 막 죽으려고 하더라고. 막 이렇게 하는데 죽기 직전이야. 그런 거 잘했어. 그리고 일본 여론이 한국에서 반대한다는 거 알게 하고, 그치? 정부가 어차피 소리 못 내니까. 그러면 만만히 못 보지. 일본도 우리를. 그런 건 잘했어. 그런 건 해줘. 하지만 제발 좀 여당 발목 잡고 사업 못하게 하는 거. 그렇게 하면 안 되는데 계속해요. 그 싸움질을 계속. 그러면 국민은 좀 그걸 표로다가 심판을 해줘야 되는데 그렇게 하려면 여당이 국민한테 읍소하고 자기들이 이렇게 힘든 거를 알려야 되는데 그걸 너무 못해. 네. 그래서 지난번에도 정권을 뺏긴 거야. 네. 박근혜 사건이 있을 때 국민 여론이 안 좋아지니까 다 발뺀 국회의원들 뭐야 그냥 다 등신같이. 여론을 국민들이 잘 모르면 여론을 환기시키고 국민이 알게 하고 설득시켜갖고 끌고 갈 줄 알아야 정치인인 거야. 잘못 알고 있는데 얘기를 안 해. 고구마 100개 처먹은 것처럼 얼마나 힘들었는지, 얼마나 거짓으로 그러는지를 본인들이 얘기한다고 느끼겠지만 얘기한 게 아니야. 그들을 보고 미움질하고 싸우는 건 얘기가 아니야. 국민한테 읍소해야 하는데 읍소할 줄은 몰라. 뻣뻣해갖고 자기 고집 피우면서 꺾으세요 국민 앞에. 제발 도와달라고. 우리 저들 때문에 힘들어서 못하겠다고. 뭘 국민을 책임진다고. 뭘 책임지기는. 그래서 꼴 보기 싫은 거야. 부모가 책임지는 장난보다 살살거리는 막내한테 돈 다 퍼주는 게 그 이유야. 제발 좀 뻣뻣하게 그러지 말고 국민한테 읍소 좀 하고 우리 힘들어 죽겠다고 좀 그걸 해야 돼. 그 여론전을 해야 돼요. 그런 건 참 야당한테 좀 배워야 배웠으면 돼. 좋겠어요. 그런 건 네. 배워야 돼. 야당은 좀 제발 분업합시다. 나는 오늘 위슈 찍으면서 이렇게 분업했으면 좋겠어. 그럼 네. 너무 잘할 것 같아. 서로 자기가 특화된 데다 그래 특화된 네. 데다가 외국하고 싸우는 건 야당이 하고, 그렇지? 그쵸. 그리고 사업을 하거나 이렇게 추진하고 그런 건 여당이 하고 좀 이러면 안 되나? 네. 뭔가 한쪽이 부족한 걸 메워주는 쪽으로 가야 돼. 그리고 여당은 좀 그 미련 맞게 싸움질 어차피 야당하고 붙으면 국민한테 읍소하고 투명하게 지금 이렇게 수세에 몰려서 원희룡 장관이 저렇게 막고 있는데 이래서 박근혜 대통령도 탄핵된 거야. 별 죄도 없어. 그냥 최순실이 수치 좀 떨었는데 그거 갖고 여론이 일어나니까 빨리 여론이 초기에 진화됐어야 돼. 근데 여론 이렇게 눈치 보다 여론이 우리 편 아닌 것 같으니까 손절하고 버렸잖아. 보수는 그게 문제야. 그리고 진보는 지 편이라고 다 감싸고 도둑놈의 새끼까지도 전부 성추행범도 죽으면 열사 만드는 게 문제고 너무 편들어준 게 문제고 정말 정신 차려야 돼요. 여당 정신 차려요. 원희룡 장관 도와줘서 국민한테 읍소하고 좀 제발 좀 도와달라고. 못 살겠다고 해야 돼요. 여당도 그 약자 마음을 좀 잘 인정해서 써야 그렇지. 될 때는 확실하게 그렇지. 써줬으면 국민한테 좋겠어요. 써야 돼요. 도와달라고.